이번 주 비트코인은 크게 빠지지 않았지만 알트코인은 꽤나 깊은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알트코인 물린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지속 여부와 다음 주에 있을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 이렇게 알트들이 힘을 못 쓰는데 과연 알트장이 올 수 있을지,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알트코인 세 종목에 대해서 점검하고 여전히 매력적인지 말씀드려볼까 해요.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하락은 코인베이스에서 공격적인 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래소들까지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2021년 이후 최대치의 롱 청산수가 일어났죠.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 여기 파란 점들을 보시면 대량의 롱 포지션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총 청산 차트에서도 보시면 압도적인 롱 물량 청산이 나왔었죠. 과거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대규모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이 청산되고 나면 이후에 크게 상승해준 경향이 있었는데요. 11월 5일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도 역사상 최대의 숏 포지션 청산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이 대상승을 해주었었죠. 이처럼 과거에도 대규모 청산이 일어나고 나면 시장이 한번 리셋되고 다시 출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인 블랙록 IBIT와 피델리티의 FBTC는 최근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에 큰 유입이 들어왔었습니다. 표에 보시면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는 12월에 단 한 번의 유출도 없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유입 흔적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랑 비교해서 봐볼게요. 아래의 날짜들 보시면 크게 유입이 있었던 날은 가격이 상승할 때가 아니라 눌릴 때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월 3일, 12월 4일, 5일 이날은 한국에 계엄빔이 있었던 날이죠. 그리고 12월 9일 가장 많은 롱 포지션이 청산된 날까지 12월 중 유입이 많았었던 날은 오히려 비트가 조금씩 빠질 때였었습니다. 비트가 더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사람들이 손절하거나 혹은 진입도 못할 때 블랙록과 피델리티 현물 ETF는 적극적으로 매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앞으로 비트코인은 더 우상향할 거다라는 전망이 반영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은 최근 며칠 사이 대량 출금이 되며 상승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블랙먼데이의 기억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다음 주 미국 금리 결정 이후에 있는 일본의 금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 발생할 수 있는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로이터 통신 기사를 한번 볼게요.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리 결정에 대해서 상반되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로이터가 조사한 경제학자의 절반 이상이 일본 중앙은행이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거로 예상했는데요. 무려 90%가 3월 말까지 금리를 0.5%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현재 12월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약 30%로 예상하고 있어요. 즉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엔화의 반등으로 가격 압박이 완화되면서 금리 인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는 내용인데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려는 이유가 엔화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는데 엔화가 힘을 내준다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도 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네요. 달러 엔화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예요. 이 차트는 높아질수록 1달러당 필요한 엔화가 더 많아진다고 해석합니다. 즉, 이 차트의 상승은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 차트상 최고점을 찍은 구간은 엔화의 가치가 사상 최저점인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엔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구간인데요. 이때 엔캐리 청산 이슈가 있었죠. 차트를 해석해보면 최고점을 찍고 이후에 이전 저점을 깨면서 채널 하단을 터치, 그리고 다시 상승했을 때 채널 중심선을 뚫지 못하면서 고점을 낮추었기 때문에 다우 이론으로 해석했을 때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차트가 상승하면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 차트가 하락하면 엔화 가치는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면 엔화 가치는 상승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겠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미국 금리는 인하할 확률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 미국 금리에 대한 동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그넘뱅크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볼게요. 트럼프의 당선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환경이 긍정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위스에 본사를 둔 디지털 자산 은행 그룹인 시그넘뱅크는 2025년까지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기관 대부분은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형 기관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수요가 더 크게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에도 더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빠진 거에 비해 알트들이 꽤 많이 빠졌었다가 회복하고 있죠. 비트에 비해 알트들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한번 체크해보고 앞으로 알트 시장 흐름도 보겠습니다. 먼저 알트 시즌 인덱스입니다. 상위 50위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지수로 만든 지표인데요. 11월에는 고시총 알트들이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그쪽으로 자금이 몰렸었어요. 그러면서 알트 시즌 인덱스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려면 리플이나 스텔라, 도지 같은 종목들이 조정이 와줘야 이쪽으로 몰린 자금들이 다른 종목들로 흘러들어가면서 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알트코인들의 조정은 필요한 과정이기도 했고, 비트가 빠진 것에 비해 도미넌스가 크게 상승했던 것도 한몫해 주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말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알트가 하락, 도미가 하락하면 알트가 상승합니다. 요번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단시간 내에 너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기도 했고요. 다른 이유들도 몇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로 알트들이 좀 많이 빠졌었죠. 하지만 도미넌스는 여기에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면서 몇몇 종목은 하락 전까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보여드렸던 알트 바이 시그널 지표를 보시면 알트 시즌 인덱스가 내려온 동안 이 지표는 오히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즉 상위 시총 종목들에서 그보다 시총이 낮은 종목들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흔적이라고도 저는 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구간을 보시면 알트코인 장이 굉장히 과열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이 부분과는 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설사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 정도만 온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은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 2로 자금이 수급되면서 이더리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알트 불장이 제대로 오려면 이더리움이 가야 하는 건 다들 아시죠? 레이어 2 채택의 증가는 이더리움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레이어 2에 대한 채택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이런 기사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레이어 2가 채택이 많이 된다는 건 자금 수급도 많이 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레이어 2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개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레이어 2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레이어 1에 해당되죠. 레이어 1을 쉽게 말하면 엄마라고 보면 되고요. 레이어 2는 레이어 1에서 탄생한 자식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간단히 표로 비교해 드려 볼게요. 레이어 1, 즉 이더리움의 단점을 레이어 2가 보완을 해줍니다.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해요. 레이어 2의 보안이 탄탄하면 걱정이 없고요. 시간 대비 훨씬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죠. 즉 레이어 1의 단점을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게 레이어 2인 거죠. 그럼 레이어 2 채택이 늘어나는 것과 이더리움과는 무슨 관계일까?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이더리움은 대형 쇼핑몰이고 레이어 2는 쇼핑몰에 있는 푸드코트라고 해볼게요. 쇼핑몰에 있는 푸드코트가 다 맛집이면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올 수 있겠죠. 그럼 밥 먹으러 왔다가 쇼핑도 할 수 있고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푸드코트 매출이 증가하면 쇼핑몰의 매출도 증가할 수 있는 것처럼 레이어 2로 자금이 몰리면 이더리움의 수수료 수익은 증가하고 생태계는 강화되며 사용자의 확대로 이더리움의 가치와 유용성이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이더리움 가치 상승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해주면 당연히 알트코인 불정이 오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주요 체인별 TVL 증가율만 보아도 솔라나와 트론을 제치고 순간적으로 1위권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TVL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정 플랫폼이나 프로토콜에 예치된 전체 자산 가치를 의미해요. 이 수치가 높으면 자금 유입이 많다는 것이고 해당 플랫폼의 신뢰도와 유동성이 높다는 겁니다. 현재 이더리움 계열 디파이 예치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중이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알트들이 크게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종목 체크해보고 여전히 괜찮은지 차트만 짚어보고 마무리해볼게요. 먼저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고요. 이 파란색 구간에서 보시면 826일 동안 수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도 이 파란색 상단선과 이 흰색 구간, 이 사이 구간은 모아 가볼만 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엑시가 지난 30일 동안 큰 상승은 없었지만 거래량이 크게 상승해주고 있어서 저는 이 파란색 구간을 상방 돌파해준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탈입니다. 2020년도 보시면 메탈은 525일 동안 수렴해주었고 56일 동안 2500%가 상승을 해주었죠. 이때와 이때 잠시 벗어나긴 했지만 이 박스권의 기간을 보시면 945일이라는 기간 동안 수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렴 돌파하기 전 이 구간에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최소한 이 상단을 돌파했을 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여전히 이 구간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끝으로 그래비티입니다. 그래비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구간대에서 잡아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알트들이 크게 조정받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보다 조금 더 많이 빠졌는데요. 오히려 저는 좋다고 봐요. 물론 단기적으로 빨리 갈 것 같은 구조는 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알트 불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기다림은 길고 지루하지만 상승은 짧고 불꽃 같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지난 영상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 종목들은 좀 길게 보고 가져가시라 말씀드렸었고, 지난 영상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혹시나 불안해하실까 싶어서 한 번 더 다루었습니다. 길어야 두세 달입니다. 저는 그 안에 유의미한 움직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계속 비트코인 시황이나 이더리움 다른 소식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브리핑 채널을 활용하시면 되고, 혼자 투자하기 어려워 다른 분들과 소통하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나 텔레그램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앞으로 알트코인 시즌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난 영상에서 다룬 종목들 AS까지 해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